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꼭 지키고 싶은 비밀 한 가지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중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비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주제는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로부터 이런 사연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는지 열심히 자랑했어요. 그런데 모임이 끝난 후 한 친구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했더니 그 차 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단지 제 삶의 작은 성공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한 번쯤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단순히 자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자랑은 어쩌면 이 증명의 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랑의 의도와 효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나는 왜 저 정도로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비교와 압박을 줄 수 있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마음이 상했던 적은요?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넘어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성취입니다. 재산과 성공은 물론 개인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랑하려는 순간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상담 내담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더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 장만한 집이나 가족과의 해외여행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잘 된 건 좋지만 가끔 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단지 제 행복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친구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죠. 이처럼 재산이나 물질적인 성취에 대한 자랑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듣는 사람의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그 감정은 더 강렬해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고가의 물건이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때로 질투나 열등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 결과 자랑을 들은 사람은 그 대화에서 멀어지거나 그 관계 자체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재산이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이런 성취를 이뤘어.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어. 라는 식으로 단순한 자랑이 아닌 과정과 교훈을 나누는 대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 않아? 같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양방향으로 만들면 그 대화는 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공자의 말 중에 유지자는 촉지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가진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진정한 성취는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 없이 스스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외모입니다. 외모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적인 기준 역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외모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곤 하죠. 하지만 외모에 대한 자랑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상담에서 젊은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는 평소에 제 외모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거나 누군가가 저를 칭찬할 때 그저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SNS에 제 사진을 자주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제 미용실 다녀왔는데 어때? 이 옷 나랑 잘 어울리지?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더 이상 저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제 외모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외모에 대한 자랑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외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자랑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한 남성이 친구들 사이에서 운동으로 다진 몸매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점차 그 자랑이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화 중에 운동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나처럼 꾸준히 하면 너도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던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자신의 자랑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외모에 대한 자랑은 본인의 만족감을 채울지언정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고 싶은 순간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외면은 내면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외모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와 본질을 비춰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대신 내면의 성장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가족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대상 아니냐고요. 물론 가족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며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타인의 상황과 비교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남성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에요. 요즘엔 장학금까지 받으며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가 참 똑똑한가 봐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랑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아이의 학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아직 자녀를 가지지 못해 속으로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랑은 본인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의 상황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 불필요한 비교를 유도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려는 그 순간 상대방이 겪고 있을 어려움이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다정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자상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꼼꼼히 챙겨줘요.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친구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자랑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서서히 대화에서 멀어지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자랑은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유하고 싶은 기쁨으로 말을 꺼낸다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의 형태로 느껴지면 상대방은 오히려 위축되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가족에 대한 자랑 역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입니다. 외모와 능력은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처럼 들리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열등감이나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매번 동료의 외모 자랑을 들어야 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난 요즘 헬스도 꾸준히 하고 피부 관리도 받아서 그런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내 나이를 믿지 않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그녀에게 그 말은 칭찬이나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강조하는 문장이 되어버렸던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한 남성은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동료 때문에 위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얼마나 빠르게 승진했는지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결과물을 낸 적도 있고, 이제 곧 부장 자리도 내 자리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성취한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고 열심히 일해도 이룰 수 없는 벽을 계속 마주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랑이란 본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타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은 자신을 극복할 때 비로소 위대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모와 능력에 대해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이 단순히 타인에게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극복은 자랑이 아닌 겸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5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를 자랑하는 일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연인, 가족 혹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관계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중 만난 한 남성은 늘 친구의 연인 자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내 여자친구는 정말 완벽해. 요리도 잘하고 외모도 예쁘고 심지어 집안도 좋아. 이런 말을 대화의 주제로 삼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담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애 실패 경험이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자괴감과 외로움이 다시금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연애를 해보고 싶지만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자랑은 더 이상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는 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다니는 모임에서 늘 누군가의 인간관계 자랑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고 덕분에 내 인생도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저런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할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랑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자신의 덕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자랑이나 비교를 통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소중한 이유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하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자랑하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관계를 대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종합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5번째는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지만 이것을 자랑하거나 강요하는 순간 타인의 삶을 부정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경험을 무시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절약 철학을 자랑하는 친구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나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모든 돈은 알차게 쓰고 있어.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 자꾸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벌어서 쓰는 건데 왜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까? 그녀는 그렇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절약 철학은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자랑의 형태로 표현되는 순간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신의 신념을 과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항상 자신의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동물과 환경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아. 이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이고 옳은 삶의 방식이야. 그 말을 들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나는 나름의 이유로 육식을 하지만 그 순간엔 마치 내 선택이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신념이 훌륭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가치관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는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며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자랑하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타인의 삶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대신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조용히 살아가는 태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외모, 재산, 지식, 인간관계,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은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자신을 더 좁은 틀에 가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랑을 하고 싶으셨나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주제나 다루었으면 하는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 방송을 더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